자, 이번 시간에는 박두진의 해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이 해라고 하는 거, 제목에 있는 해라고 하는 거는 시적 화자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 그리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광명과 정의의 표상, 그리고 모든 이에게 에너지를 주는 생명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과연 이 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한번 잘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시가 어느 시대 때, 어느 시대, 광복 전 아니면 광복 후 그때 난 건지를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이번에도 이전에 김춘수의 꽃을 했던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수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읽으면 되는데 뭐 굳이 맑게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본다면 맑고 순수한 거, 그러니까 해가 맑고 깨끗한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산 넘어 어둠을 살라먹고,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지금 부정적인 현실을 이야기할 거예요.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솟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은 아니란 이야기라고, 현재는 없단 이야기예요. 뭐가? 해가. 그럼 지금 뭐만 있냐? 어둠만 있어요. 이게 지금 있는 거, 혹은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거를 없애달라고 하는 게 바로 해예요. 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지금 여기 보면 달밤이 싫어를 계속 심지어 여긴 나는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달밤이 싫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현실에 대한 자, 강한 거부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진짜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싫어 나는 싫어 이런 식으로 현실에 대한 강한 거부 혹은 저항,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또 여기에 눈물 같은 골짜기, 아니면 여기 아무도 없는 뜰, 둘 다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해가 와서 이거를 다 없애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해가 없는 거. 자, 그래서 해가 왔을 때를 가정을 하고,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강조하는 거죠.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계속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사오게 되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자, 청산. 이거 고려가요에 청산별곡이 있는 것처럼 우리 문학에서 보통 청산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상세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해가 와서 이상세계가 된다면 나는 너무 좋고, 그 청산이 어떤 공간이냐? 훨훨훨 깃을 치는, 이거 뭔가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생명력이라든가 아니면 역동성이 있는 그러한 이상세계가 되면 나는 그게 참 좋대요. 청산이 있으면 참 좋은데, 자, 중요한 거 색깔 바꿔서, 자, 여기서 어떤 게 특히 중요하냐면 청산이 있으면 혼자라도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인 청산,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혼자라면 별로 안 좋잖아. 안 좋지만 여기서 청산에 간다면 혼자라도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인도에 있더라도 거기가 청산이면 정말 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홀로라도 좋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 정말로 자, 진짜로 혼자 있는 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만큼 여기 써줄게요. 자, 그만큼 절실함을 뜻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홀로라도 좋아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이한 게 나오는데, 이봐요.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논대요.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논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슴이나 식범이나 둘 다 자연물이에요. 둘 다 자연인데 동물이잖아. 근데 여기서의 사슴은 약자, 여기서의 칙범은 강자. 잡아먹는 거,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청산이라는 게 뭐냐? 이러한 약자와 강자도 함께 조화롭게 함께 화합하며 사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굉장히 큰 의미예요. 앞에서는 단순하게 해가 어둠을 몰아내다가 그래서 청산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청산이 어떤 거냐? 나 혼자도 좋다. 굉장히 좋고 내가 굉장히 절실하게 바라는데, 그 청산이 뭐냐? 잡아먹히는 사슴도, 잡아먹는 칙범도 서로 잡아먹거나 먹히지 않고 약자와 강자가 조화롭게 화합하면서 사는 세상. 그게 바로 진짜로 이야기하는 청산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인간과 노는 거지, 인간과 칙범이 놀지, 여기 인간과 사슴이 놀고 인간과 칙범이 놀고. 그러니까 청산이라고 하는 건 인간, 자연, 약자, 강자 모든 것들이 함께 지내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봐, 맨 마지막에 보면 봐요 여기. 자, 꽃도 새도 짐승도 모두 한 자리에 앉는데, 심지어 여기는 이제 꽃까지 나오는 거야. 새도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내가 너를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 너를 만나게 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에 앉아서 워이 모두 불러서 한 자리에 앉아. 또 나왔지? 모두 불러서 한 자리에 앉아서 앳되고 고운 날. 자, 여기서 말하는 앳되고 고운 날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조국의 날이에요. 이게 안 좋았다면 새롭게 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또 누려보리라, 요 어미를 보면 이 어미는 내 의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런 세상을 맞아볼 거야. 반드시 이런 세상을 맞이할 거야. 그러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 이게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 시는 화합과 공존이 실현된 그런 이상세계를 바라는 건데, 얘기했지만 인간, 동물, 식물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는 건데, 자, 그런데 특이한 거는, 자, 이 시가 과연 광복 전, 광복 후 언제 쓴 걸까? 광복 전일까, 광복 후일까?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봐봐, 광복 전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일본 제국주의를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해는 광복을 이야기할 거고, 청산은 광복된 이후를 얘기를 할 거라고. 만약에 광복 후라면 1946년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광복 직후에 이념 대립이 되게 심했잖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신석정의 꽃덤불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보세요. 광복 후라면, 이 상황이 광복 후라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정신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근데 꽃도 새도 짐승도 다 모여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라고 하는 건 이념 대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 여기서 말하는 청산이 뭐냐? 이념 대립이 다 해소가 되고 남이든 북이든 좌든 우든 간에 서로 힘을 합쳐서 이끌어가는 새로운 조국의 날을 의미할 수도 있지. 이거는 둘 다 보면 돼요. 광복 전도 되고 광복 후도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 내가 되게 안 좋아, 지금 내가 되게 안 좋고 좋은 세상이 되고 싶어, 그렇게 봐도 돼요. 나를 방해하는 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해. 아마 고3들 같은 경우라면 어찌 보면 수능도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자기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능 이후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갔다면 그게 이제 청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단순하게 꼭 무조건 광복으로 연관짓지 말고 모두한테도 연관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이해합시다. 자, 박두진의 해는 여기까지. 안녕.